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때 준비하던 파일을 켜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 저의 히스토리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그다음에 여기 밀고 싶은 내용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제가 인도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나 뭐 적응력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난 인도 유학 얘기를 해야지 하고 적어뒀고요. 그리고 정신력,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뭐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체력이 좋다, 정신력이 강하다, 그래서 국토종주를 완료를 해본 경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볼까 하고 밀고 싶은 내용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리더십, 소통, 책임감, 뭐 공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나는 대학생 때 학생회 일을 했었던 에피소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밀고 싶은 내용하고 저의 에피소드들 중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특별하게 또 정리해서 옆에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파일은 큰 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이렇게 큰 틀에 맞춰서 저는 답변을 항상 똑같이 거의 이런 레파토리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두 갈식으로 답변하고, 두 번째는 내 경험 이야기하기, 세 번째는 내 포부 이야기하기, 이렇게 해서 답변이 1분 넘지 않는 한 30초에서 1분 안쪽으로 되는 답변을 대답, 경험, 포부 이렇게 3단계로 무조건 거의 대체적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문장들을 또 작성해서 여기에 써두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앞선 경험들로 확보한 이러이러한 역량과 이러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행정직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라든지, 저는 뭐뭐하며 뭐뭐로서 뭐뭐한 결과를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제가 군무원에 임용된다면 이러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문장, 내가 자주 사용할 문장들을 적어놓고 그 물결 사이에다가 저의 경험들을 넣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문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큰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질문 답변을 만들었던 파일도 켜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그 큰 틀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면접 준비를 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 면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지라고 고민하면서 답변을 만들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면접 때 질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빈출 질문인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본인의 장점, 일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온다. 그럼 장점은 일단 저희한테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걸 말해도 내가 나에 대한 자랑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걸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목적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리를 잘하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공무원 행정직 면접,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면접을 보러 와가지고 목적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 스터디에 가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답변을 듣다 보면 저걸 왜 지금 이렇게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한 면접을 보고 있고 나를 어떤 거를 말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면접 답변을 제가 작성한 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해드릴게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의 장점은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저는 매일 다이어리에 오늘의 할 일과 이달의 목표를 계획하여 적어두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에 따라 저의 단점 또한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보다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저의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은 행정직 업무에 더욱 체계를 가지고 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수를 줄여나가며 성장하는 행정직 군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쟨 단점을 말한 건가? 이렇게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점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받는 내 성격이 좀 단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단 말이죠. 단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한다고 치면 저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만 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뒤집어서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쌓아두기보다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 장단점 답변 만들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꼬리 질문이라고 저는 밑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답변에 대해서 왠지 꼬리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답변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스터디에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스터디원이 나한테 꼬리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버벅거리고 막 당황을 했다. 그러면은 집에 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답변을 만들어야 되고 시트지를 막 연습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막 외운 사람처럼 달달달달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시트를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놓고도 막상 면접에 가서 1분짜리를 만들어 놔도 30초밖에 대답을 못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질문에 이런 주제를 얘기할 거라는 연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하면서 1분을 다 날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거기서 막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자신을 너무 과신하시는 거고, 정말 가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잘하던 것도 못하고 그러는 판국인데 못하면 더 못해지는 게 그 면접장 안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셋이서 날 그 두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이 연습해서 그래도 조금 실수를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저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들도 다 준비를 한 번씩 해보시고 당황하지 않게. 당황을 하면 사람이, 저희가 시험 문제 풀 때도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그 등골의 오싹함 뭐야? 하는 그 느낌을 면접장에서 느끼지 않으리라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점과 단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 그 파일들을 쭉쭉 내려서 보면 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 경험, 포부, 대답, 경험, 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공무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덕목으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했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공무원이 되면 가고 싶은 부서는 어디인가?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 되어 정음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답변을 만들기보다는 대답, 경험, 포부 이걸 잊지 마시고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질문 하나 써놓고 대답, 경험, 포부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쓰세요. 그럼 대답 땡땡 해놓고 저는 무엇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답을 한 문장을 쓰고, 두 번째 경험, 저는 뭐 대학 시절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경험 쓰고, 그 다음 포부, 그래서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 된다면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땡땡이들을 다 지우고 나면 그게 결국엔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하시고, 그리고 빈출 질문들이 정말 항상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저의 면접 질문들도 정말 다 빈출이었고, 그 괜히 막 이상한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들 면접체에 막 보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빈출이 왜 빈출이겠어요. 그러니까 빈출 먼저 빡세게 준비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전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하는 시간에 미사일 날라오면 이런 거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에 한 번쯤 그냥 떠올려보는 수준이 적당하고, 그거에 애를 쏟으면서 막 이상한 질문에 답변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들이 저는 정말 어려웠는데
뭐 국가관, 안보관 이런 거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참 이런 게 남들이랑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참 대답하기가 곤란했는데 은근히 이거는 좀 촌스러운 문제여서 그런지 잘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애국심을 발휘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답변 준비는 해보되 너무 애정을 쏟는 거는 조금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그냥 감히 제가 다시 돌아가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온 힘을 다해 쏟는 건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 그리고 도전하거나 뭐 창의적인 거를 해본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애정이나 시간을 쏟을 것 같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준비를 조금은 해야 되는 부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육군의 가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냥 진짜 지식형 문제 같은 것들을 냈는데 위국 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 이거를 모르고 가면 이거는 또 전국 문제와 같은 틀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이런 거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군에 관련한 기사를 읽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놓을 만하죠. 시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질문 중에 뭐 육군에 대해서 홍보를 해보세요 라고 했던 질문 있잖아요. 여기 답변을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여기 써있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 전 80년 만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육군 장병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대민 지원에 돌입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육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육군의 가치인 위국 헌신, 책임 완수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 편익을 지원하는 것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여기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면접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애정을 쏟으면서 연습을 한 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당황스러운 육군에 대해서 홍보해보세요 라는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버벅버벅 하긴 했지만 번뜩 이걸 내가 준비했었던 게 기억이 무의식에서 왔겠죠. 지금 소름이 돋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게 저는 그냥 제가 기사를 본 한 부분이 생각이 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써놨어요. 이렇게 멘트를.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국민의 군대로서 라는 말이 써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헛된 일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놀랍네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씩은 다 답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지향해야 할 덕목 같은 것도 한 가지 정도는 픽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하나쯤은 달아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고요. 뭐 장점 같은 것도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빈출이기도 하면서도 장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질문인데 내 장점을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변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쓰겠죠. 그리고 이것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다 공무원 시험인데 왜 굳이 군무원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지원 동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잘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이걸 또 물어본다? 그러면은 멘트를 뭐 약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나는 군무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반복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 동기만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파일에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뭔가 수요 없는 공급인 것 같아서 만들면서 조금 이런 것도 빈출이겠네요. 상사가 부당한 짓이나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스터디원 분들끼리 대답이 다 달라서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사실은. 최악만 안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조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제가 그 힘든 일을 극복했던 경험에 인도에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답변이 똑같이 써있어요. 조직 생활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조직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뒤에는 완전 똑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며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밀고 싶다고 정리해 놓은 거기에서 그냥 웬만하면 그 안에서 답변을 다 만들어내야지 아무 질문이 나와도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만드실 때도 효율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꼬리 질문이 일부러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빈출 중에 빈출이 격오지에서 근무하게 될 텐데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강원도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뭐 땅끝마을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일단은 괜찮다고 하실 거잖아요, 다들 답변을.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인도 얘기를 하겠죠. 유학했던 얘기. 적응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런 류의 카테고리, 인도에서 나 잘 적응했고 이러이러한 카테고리, 그리고 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뽑아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질문은 6개에서 7개 뭐 등등 그 정도밖에 듣지를 못하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면접은 끝납니다. 제 면접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밀고자 하는 얘기들 다 하고 왔잖아요. 제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기필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힘든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랬을 때 인도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갖다 쓰고, 갈등 상황 해결해본 경험이 있니? 그럼 학생회 때 얘기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밀고자 하는 거는 중심축을 딱 잡아놓고 무슨 질문이 나와도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에피소드만 다듬는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시사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극 행정이란 무엇이며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지만 키워드는 갖고 있어야지 말을 지어라도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막 하루 종일 연습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스터디원이 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30초라도 대답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는 조금 다 준비는 해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고 사실은 뭐 뉴스에서 읽은 거나 스터디원들과 토론한 거, 그래서 정립된 내용들, 그래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나 암기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내 이야기처럼 술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립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거죠.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인가, 반대하는 사람인가. 나는 반대를 한다. 그럼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만 갖고 계시면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직렬마다 다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친하게 지낸 저의 스터디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군수 직렬 커트라인이었어요. 저는 행정 직렬 커트라인이었고, 같이 대면 스터디를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질문이 정말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군수 동점자 그 배수가 1.5배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했었나? 그래서 행정이랑은 또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1.3배수였고 그 친구들은 1.5배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질문 자체가 정말 나는 너네 걸릴 거다 하면서 정말 변별력 있게 어려운 질문들이 막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압박 질문도 있고. 근데 저는 변별력 없고 뻔하고 조금은 완전 빈출 기준이었고 꼬리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성적 순으로 뽑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경쟁자가 많으면 시험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없이 영상을 만들어서 횡설수설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의 포인트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꼭 저랑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서 정말 면접 준비하시는데 아주 0.00001%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